PPT가 있나요? 예, 2012년 이후에 최근에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조치 현황을 봤습니다. 조치 현황 건수가 311건입니다. 선관위에서 답변을 해주실 건데요. 이 중에서 뭐 고발 69건, 그다음 수사 의뢰 11건, 경고 224건, 이첩 7건 정도인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상 우리가 종래 통상적인 관권 선거라고 해서 선거법이 최초에 규율하고자 나섰던 그런 범죄 유형인 뭐 금품 제공, 공권력 동원 이런 처벌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상당수는 SNS 활동, 그러니까 조직되지 않은 개인의 의사표현의 자료도 고발 또는 경고 조치 당해서 직을 잃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그러니까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단순한 의견 제시나 의견 개진이나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의 구분 자체가 선관위의 의지와 방향에 따라서 시시각각 달라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2016년 4월 6일 교사인 김병현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에 실린 만평 한 점 딱 공유했습니다. 본인의 뭐 다른 언급들은 없었습니다. 개인 페이지입니다. 뭐 본인이 직위를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는 웹사이트도 아닙니다. 게다가 이분은 뭐 그게 크게 유명한 분도 아니어가지고 좋아요 아시죠? 좋아요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는지 좋아요 클릭 5회뿐입니다. 근데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분이 할 수 있는 SNS 활동은 연예인들 가십할 수 있습니다. 음식, 식당 찾아간 거 할 수 있습니다. 영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화도 조심해야 됩니다. 블랙리스트 기사 올리면 안 됩니다. 정말 직업공무원들 경제활동 인구의 4% 정도 되고 전체 유권자의 한 3%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비중인데요. 의사표현 자유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1년 365일 그리고 하루 24시간 모든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당한다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이런 측면에서는 정치 카스트 제도의 최하층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 이렇게 헌법 7조 2항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았을 때는 정치적 홍보도구로 공무원들을 악용했던 이승만 정권에 대한 반성의 의미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7조를 자세히 보면 구조 자체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장된다라고 돼 있어요. 보장이란 건 뭐냐면은 그 스스로가 정치적 중립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었던 현상에 대한 반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공무원을 동원하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목격하고 있잖아요. 공무원 동원해가지고 국가정보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디도스 사태 뭐 이런 등등으로 권력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악용하는 사례들은 사실상 처벌이 유야무야되거나 처벌을 위한 수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단호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이런 조직되지 않은 의사표현은 24시간 365일 절대 금지입니다. 이게 과연 온당한가라는 생각이 들리는데요. 자, 다음 페이지에 한번 PPT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게시물이 좀 비슷해요. 불쌍한 오세훈 이렇게까지 취해져야 하겠습니까? 라는 게 있고요. 뒤에 거 보시면은 이혼 하나님의 나라 한순간에 무너뜨릴 차별금지법 막아야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전부 다 올렸다고 했을 때 어떤 게 선거법 위반인가? 참 판단하기 뭐해요? 분명히 연예인 가십 아니고 음식 아니고 이거 뭐 정치적인 것 같은데. 근데 1번은 기소했고요. 2번은 혐의 없음 했어요. 1번은 선거운동이고 2번은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합니다. 법조 경력이 있었던 저조차 납득하기 힘드는 구분이 좀 쉽지 않은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은 끊임없이 가십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과연 정말 합리적이고 우리나라가 촛불시민 기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여줬던 그 선진민주주의 국민으로서의 위상을 살펴본다면은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정치 카스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 독일, 북유럽 3국, 우리 흔히 민주주의 선진국들을 따라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OECD 국가 중 상당수가 이미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폭넓게 허용합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허용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공무원이 정치적으로 업무 집행에 있어서는 중립을 지키게 됩니다. 되려 더욱더 엄격하게 업무 집행의 영역에 있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 사고하는 공무원이 됩니다. 정치 권력이나 윗 상사들의 눈치를 보면서 판단하지 않고 결국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게 아니라 되려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대착오적인 정치 카스트, 제가 그냥 오늘 현장에서 명명을 해봤는데요. 철폐를 위한 전반적인 선관위의 점검이 필요하고 미래적 차원에서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지적 잘 들었습니다. 이제 공무원도 이제 기본권 향유의 주체이긴 한데 일단 헌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가 이제 규정되어 있고요. 지금 선거법을 보면 상당히 촘촘하게 이제 공무원의 어떤 그런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예, 현행법은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 말씀드린 네. 거는 그 선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고민들을 여쭈었고요. 그리고 네. 분명히 한 개 먼저 되짚고자 하는 것은 헌법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무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규정의 양식과 당초 이 법조가 성립된 영역을 비추어 보면은 공무원을 활용했던 정치 집단으로부터 공무원을 지켜주자라는 그런 가치가 들어있습니다. 그 철학과 가치를 구현하는 방식의 법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식이 지금 오늘의 인식은 어느 정도 상태이신지 모르겠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지금 바이크를 통해서 하시는 인식은 어느 정도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시스템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주십시오. 네. 전향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독일에서는 군인의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 제복 입은 시민이라고 합니다. 제복을 입었지만 시민의 본질적인 권리들을 박탈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할 때만 공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독일의 군인법은 굉장히 정치하고 업무의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엄정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남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무사가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되려 거기서 법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으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의 구분 자체가 선관위의 의지와 방향에 따라서 시시각각 달라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2016년 4월 6일 교사인 김병현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에 실린 만평 한 점 딱 공유했습니다. 본인의 다른 언급들은 없었습니다. 개인 페이지입니다. 본인이 직위를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는 웹사이트도 아닙니다. 게다가 이분은 그게 크게 유명한 분도 아니어가지고 좋아요 아시죠? 좋아요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는지. 좋아요 클릭 5회뿐입니다. 근데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분이 할 수 있는 SNS 활동은 연예인들 가십할 수 있습니다. 음식, 식당 찾아간 거 할 수 있습니다. 영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화도 조심해야 됩니다. 블랙리스트 기사 올리면 안 됩니다. 정말 직업 공무원들 경제 활동 인구의 4% 정도 되고 전체 유권자의 한 3%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비중인데요. 의사표현 자유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1년 365일 그리고 하루 24시간 모든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당한다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이걸 돌아보게 되고 사고하는 공무원이 됩니다. 정치 권력이나 윗 상사들의 눈치를 보면서 판단하지 않고 결국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게 아니라 되려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대착오적인 정치 카스트, 제가 그냥 오늘 현장에서 명명을 해봤는데요. 철폐를 위한 전반적인 선관위의 점검이 필요하고 미래적 차원에서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지적 잘 들었습니다. 이제 공무원도 이제 기본권 향유의 주체이긴 한데 일단 헌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가 이제 규정되어 있고요. 지금 선거법을 보면 상당히 촘촘하게 이제 공무원의 어떤 그런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예, 현행법은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 말씀드린 네. 거는 그 선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고민들을 여쭈었고요. 그리고 네. 분명히 한 개 먼저 되짚고자 하는 것은 헌법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무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규정의 양식과 당초 이 법조가 성립된 영역을 비추어 보면은
공무원을 활용했던 정치 집단으로부터 공무원을 지켜주자라는 그런 가치가 들어있습니다. 그 철학과 가치를 구현하는 방식의 법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정치 카스트 제도의 최하층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 이렇게 헌법 7조 2항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았을 때는 정치적 홍보도구로 공무원들을 악용했던 이승만 정권에 대한 반성의 의미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7조를 자세히 보면 구조 자체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장된다라고 돼 있어요. 보장이란 건 뭐냐면은 그 스스로가 정치적 중립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었던 현상에 대한 반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공무원을 동원하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목격하고 있잖아요. 공무원 동원해가지고 국가정보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디도스 사태 뭐 이런 등등으로 권력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악용하는 사례들은 사실상 처벌이 유야무야되거나 처벌을 위한 수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단호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이런 조직되지 않은 의사표현은 24시간 365일 절대 금지입니다. 이게 과연 온당한가라는 생각이 들리는데요. 자, 다음 페이지에 한번 PPT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게시물이 좀 비슷해요. 불쌍한 오세훈 이렇게까지 PPT가 있나요? 예, 2012년 이후에 최근에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조치 현황을 봤습니다. 조치 현황 건수가 311건입니다. 선관위에서 답변을 해주실 건데요. 이 중에서 뭐 고발 69건, 그다음 수사 의뢰 11건, 경고 224건, 이첩 7건 정도인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상 우리가 종래의 통상적인 관권 선거라고 해서 선거법이 최초에 규율하고자 나섰던 그런 범죄 유형인 뭐 금품 제공, 공권력 동원 이런 처벌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상당수는 SNS 활동, 그러니까 조직되지 않은 개인의 의사표현의 자료도 고발 또는 경고 조치 당해서 직을 잃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그러니까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단순한 의견 제시나 의견 개진이나 의사표시는 취해져야 하겠습니까? 라는 게 있고요. 뒤에 거 보시면은 이혼 하나님의 나라 한순간에 무너뜨릴 차별금지법 막아야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전부 다 올렸다고 했을 때 어떤 게 선거법 위반인가? 참 판단하기 뭐해요? 분명히 연예인 가십 아니고 음식 아니고 이거 뭐 정치적인 것 같은데 근데 1번은 기소했고요. 2번은 혐의 없음 했어요. 1번은 선거운동이고 2번은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합니다. 법조 경력이 있었던 저조차 납득하기 힘든 구분이 좀 쉽지 않은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은 끊임없이 가십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과연 정말 합리적이고 우리나라가 촛불 시민 기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여줬던 그 선진민주주의 국민으로서의 위상을 살펴본다면은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정치 카스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 독일, 북유럽 3국, 우리 흔히 민주주의 선진국들을 따라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OECD 국가 중 상당수가 이미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폭넓게 허용합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허용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공무원이 정치적으로 업무 집행에 있어서는 중립을 지키게 됩니다. 되려 더욱더 엄격하게 업무 집행의 영역에 있어서 스스로